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반복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것에 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서 그래야지 이제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을 잘 봐야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게 되니까 우리는 문제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과도한 문제풀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프로이덴탈이라는 이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가 갖고 있는 제 역할을 잃을 수 있다. 무슨 역할일까요? 생각하는 역할을 잃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도한 문제풀이에 의해서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그 반대로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의 어떤 방향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그거를 연습하면서 어떤 지식을 이렇게 넓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수학을 할 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서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수학교육 과정은 나선형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개념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중학교 때 다시 그 개념이 반복이 되고 다시 고등학교 때 반복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해했던 것이 조금 더 돌아가면서 그 생물학적인 나이 맞아서 조금 더 이해하고 더 깊이 그를 깨달음을 갖게끔 하는 이러한 과정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만의 생각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이러면서 깨달음을 갖는 이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문제를 풀고 패턴화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나선형 교육과정보다는 이게 패턴화시켜서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고를 덜하고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푸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문제풀이 방식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